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7년을 준비하고 정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이 7년을 캤지만 얻지 못한 숨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개가 있었어요. 일본이 몰랐던 이 3가지.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의 전황이 바뀝니다. 이순신의 존재. 아, 물론이죠. 그 답 중에 하나 들어가요. 네. 조선이 망할 운명이 아니었던 게 유성룡이 신의 한 수로 천거를 하죠.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 왜냐하면 전쟁은 워낙 밀리터리 전문가가 계시지만 보급이지 않습니까? 보급. 그쵸. 무조건 보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제 보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수송선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쌀을 갖다가 천섬을 부산에서 서울 한양까지 가져오려면 말이 500필이 필요해요. 근데 배는 한 척이면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차 부대는 당연히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서울 평양으로 올라고 그랬죠. 보급품을 싣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성스러운 영웅이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떡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보급이 끊기니까 평양까지 와서 오두 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몰랐던 두 번째가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강화 교섭을 하는데 이게 결렬이 되는 게 일본 측 입장. 중국 황제의 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결렬이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순신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순신이 잡혀 들어가죠. 그 왜 잡혀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선봉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되게 여우 같은 놈이에요. 이 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가토기요 마사거든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가토기요 마사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 쪽으로 와서 상륙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걸 우리 쪽에 흘린 거예요. 가토기요 마사가 온다. 언제 온다. 그러니까 선조가 흥분을 한 거야. 역시 전쟁은 정보야. 이순신 가서 갓도를 바다에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신중하시잖아요. 적의 정보라 믿을 수가 없고 그 부산 쪽은 물길도 세고 그럼 물길이 세면은 격군들이 지칠 수 있으니 물을 구하러 섬에 대야 되는데 섬도 몇 개 없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안 간 건 아닌데 약간 좀 미적미적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선조가 화가 난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질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징비록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순신을 천거한 게 동인 유성룡이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거기서 또 이걸 하네. 그래갖고 이제 반대파가 난리 난 거예요. 뭐 이순신이 항명을 했으니까 참수합시다 그래갖고 불러 올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해요. 그 와중에. 네, 여기서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정탁이란 신하가 공 있는데 어떻게 목을 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문 받고 백의종군이라고 그래서 보직해임 당하고 하얀 옷 입고 그냥 권율장군 따라다니는 백성처럼 이런 치욕을 당한 게 이순신이고 아마 이순신 장군은 몸에 당했던 고문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그 수많은 대전에서 이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런 고문이구나. 그리고 그 해에 백의종군 하는 아들을 보러 오시다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까지 외놈들 손에 주고 이 해가 이순신한텐 최악의 해였어요. 1597년. (160척) 거기서 다 가라앉고 배설 장군이 가지고 온 12척만 남아있었죠. 근데 12척이 이순신에게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1598년이 됩니다. 1598년이 됐는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봐야지. 그래서 일본군도 빨리 돌아가길 원하고 중국군도 돌아가길 원하고 이제 조선군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 이순신의 논리는 이거예요. 군인이란 쳐들어온 적을 막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는 유비무환을 그 자세를 남겨야 되는데 이놈들 그냥 돌려보내면 우릴 바보로 알고 또 쳐들어오니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 이제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명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린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포악한 장군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린이. 근데 이제 진린이 처음 부임한다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 진린의 심장을 훔쳐요.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이 잽싸게 나서 적의 수급을 한 40개 정도를 배, 수십 개를 배. 그런 모습에 놀랬는데 전쟁 당시에 적의 목이 곧 공이고 돈이에요. 그 수급에 따라서 진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수급 모아온 걸 진린한테 선물로 줘요. 그때 진린이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근절시킨 게 이순신이죠. 이렇게 팬이 된 거예요, 진린이. 그래가지고 같이 가마를 타고 나가도 같이 나란히 가지 절대 진린이 이순신 장군보다 앞서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저놈들 절대 되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나가서 마지막 싸운 전투가 노량해전이고 징비록에도 나오지만 적의 탄환이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와서 하늘에 이제 별이 졌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으로써 여기는 임진왜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